이건 무조건 망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 이런 반응이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전국에서 굉장한 결과가 나왔고 2달째 유지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글로벌 시장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흐름이 하나 생겨나고 있는데요. 분명 판매 부진이다 뭐다 했는데 아주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준 차가 있고, 심지어 한국에서 한국 전기차를 모조리 이겨버리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는 테슬라만이 이야기였는데 새로운 차의 출시 소식이 나왔고 이쪽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인식의 전환, 아니 편견을 깨야 하는 필요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볼보가 EX30이라는 차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사전 계약이 시작됐고 곧 출시 행사도 진행된다고 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차 중 하나입니다. 볼보라는 브랜드 빼고 모든 게 중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차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름을 보나 차체 크기를 보나 누가 봐도 보급형 모델이죠. 실제로 고객 수요를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콤팩트 사이즈 SUV라고 하고요. 요즘 전기차 시장에서 저가형 모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볼보도 이걸 알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 저가형 모델을 출시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디자인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폴스타나 볼보 분위기가 강하고 누가 봐도 나는 전기차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라서 스펙하고 가격에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얘는 LFP 배터리가 아닌 NCM 배터리가 장착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NCM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음에도 중국산 배터리라는 점, 그리고 배터리 이외에 다른 걸 통해서 저렴한 가격을 실현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일단 배터리 용량은 69kWh짜리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WLTP 기준으로 최대 475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으로 하면 420km 내외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도 꽤 흥미롭습니다. 일단 볼보 코리아는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할 거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4천만원 중반에 팔리고 있거든요. 그냥 이 가격대로만 나와도 보조금 포함 가격이 3천만원 중반이 되는 거고, 수입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크기의 전기 SUV는 최초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모델 Y 후륜구동 모델보다 1천만원 이상 저렴하면서 경쟁 모델이 볼트 EV라고 하는데 이 차랑 가격이 실제로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볼보는 볼보잖아요. 보급형 모델이긴 해도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가격대를 실현시킬 수 있었냐는 거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도 저가형 모델은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하고 LFP 배터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현대기아차가 또 가격 때문에 문매를 맞을 것 같잖아요. 사실 오늘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언젠가는 좀 심층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볼보가 이 기회를 줄지는 몰랐습니다. 자, EX30은 중국을 굉장히 잘 활용한 차이기도 하면서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제는 중국산이라 불매다, 중국산 배터리를 어떻게 믿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너무 단순한 접근이고요. 시장 파악이나 소비자들 이해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접근이라고 봅니다. 우선 LFP 배터리가 아님에도 가격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공급 환경과 지역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스웨덴 차라는 걸 명분으로 중국 내에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라는 건 박리담회가 가능한 제품이란 거죠. 대량 생산 체제 덕에 생산 원가를 잡고 많이 팔수록 마진이 많이 남는,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보급형 전기차를 지향하고 만든 차란 겁니다. 지리차그룹 허베이성 장자커 공장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플랫폼도 지리차 플랫폼, 배터리는 CATL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원청부터 하청까지 모든 게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구조적으로 생산 단가가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여기에 운전석 계기판을 없애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애고 보급형 모델답게 삭제해버린 것도 많고, 사실상 브랜드 말고는 모든 게 중국산인 겁니다. 이 덕에 볼보 코리아가 내세울 수 있는 슬로건도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윤모 대표가 뭐라고 했나요? X30 출시를 통해 내연기관과 유리한 가격으로 순수 전기차 SUV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KGM의 토리스 전기차를 설명해 드릴 때와 비슷한 맥락이죠. 토리스 전기차도 국산 전기차 중에서는 최초로 내연기관 모델하고 차이가 거의 없거나 보조금을 포함하면 내연기관 모델하고 가격이 겹치는 게 포인트였잖아요. 지금까지는 전기차가 무조건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도 비싼 게 암묵적인 룰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국산 영향이 보급형 모델에만 끼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X30보다 먼저 공개된 게 EM90이잖아요. 프리미엄 전기 미니밴으로 나온 차고 중국에서 가격이 1억 4,600만원에 달합니다. 비싸고 호화스럽기로 유명한 토요타 알파도보다도 비싼 거죠. 얘도 지리자동차의 SEA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중국 전용 모델이라 플랫폼도 지리차 산하에 있는 지커 009랑 공유하고 파워트레인도 동일하고
중국 볼보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중국 시장 내에 있는 넥서스 LM하고 경쟁한다고 하고요. 자, 지금 이렇게 중국 영향이 대놓고 커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평소 나오던 비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배지만 볼보를 달고 있는 거고 중국산 전기차인 게 명확한데 이대로 국내에 침투하는 걸 보고 있어야 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게 보조금 지급 찬반 논란으로 이어지고요. 어떻게 보면 매번 나오던 얘기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 최근에 계속 강조해드렸던 게 뭔가요? 지금 이런 현상을 기존 인식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LFP 배터리는 무조건 겨울에 반토막이 난다부터 시작해서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차는 타면 안 된다, 너나 많이 타라, 이렇게만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아직 많은데 이건 아주 위험한 편견이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LFP 배터리를 비롯한 저가형 전기차 산업 자체를 역으로 중국만의 산업으로 가두는 거니까요. 왜 LFP 배터리를 중국만의 사업 아이템이라 생각하고 중국 배만 불리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건가요? 그리고 LFP 배터리의 발전을 외면한다고 해서 소비자들한테 좋은 점은 무엇이며 이게 우리 전기차 산업에는 어떤 이익이 있냐 이거죠. 어차피 전기차가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이 전기차들이 모두 NCM 배터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기술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소비 시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댓글이나 일부 의견들 중에 LFP 배터리에 대한 불신이 유독 강조되고 안 산다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어떤 일을 냈나요? 비아드에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저가형 모델이 한국에 출시됐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4천만원 후반대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단일 모델 하나의 9월 판매량이 8월 대비 10배나 뛰었고 10월에도 현대기아차의 모든 전기차 판매량을 제치고 한국 전기차 판매량 1위를 달성했습니다. 수입차 시장 기준으로 봐도 E클래스 바로 다음 2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기존 논리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롱레인지 모델은 NCM 배터리를 장착하고 주행 가는 거리도 500km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후륜구동 모델은 350km에 그칩니다. 심지어 배터리도 LFP래요. 그러면 이건 안 팔려야 하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도 떨어지고 LFP 배터리는 불신 그 자체니까요. 그런데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 대비 성능이 중요하다는 게 증명된 거란 겁니다. 롱레인지 모델 가격이 7,8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얘는 4천만원 후반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 가격 차이면 성능도 그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소비자들도 납득한다는 거고 지금은 이런 가격대야 성능이 저가형 전기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면서도 이게 판매량으로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계획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전기차 관련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급형 모델을 팔겠다고 하고 중국산 배터리를 도입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LFP 배터리를 비롯한 대안들을 중국만의 산업으로 가두면 안 된다는 게 이번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LFP 배터리 관련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행에도 옮기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제외해도 CATL이 이미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고 LFP 양극재 점유율도 올해 절반을 넘어설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64%에 달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내연기관차도 6기통 엔진이 한창 많이 팔리다가 어느 순간 다운사이징 바람이 불면서 대부분이 4기통 엔진을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NCM 배터리만 장착하다가 LFP 배터리를 장착하는 차가 더 많아질 거란 거죠. 왜? 그래야 가격을 낮출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야 사람들이 구매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LFP 배터리 관련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LG 엔솔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3분기에 공장 라인을 LFP 생산 라인으로 바꾸고 2026년에는 전기차 전용 LFP 배터리 생산을 목표로 두고 움직이는 거죠. 대략 3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동안 자동차 기업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수요가 주춤하고 전 세계적으로 저가형 전기차 요구가 빗발쳐요. LFP 배터리가 중국산밖에 없다는 이유로 안 쓰게 되면 3년 동안 시장에서 도태되는 거고 오히려 역으로 중국산 배터리가 늘어나는 건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거죠.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도 가만 보면 2025년 이후로 LFP 배터리 국산화 내지는 LFP 배터리 자체 생산 이런 걸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계획도 그렇고 현대모비스 같은 곳들도 이때부터 관련 제품을 양산할 거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중요하게 다뤘던 게 이걸 단순히 중국 찬반으로 따질 게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소비자들은 왜 그럼에도 저렴한 차를 선택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중국산이 좋다, 중국산이 옳다 이게 아닙니다.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게 아니라 LFP 배터리는 발전이 없고 LFP 배터리는 중국만이 전유물이다 이런 편견을 깨야 할 때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 발전과 보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아드는 셀투팩 배터리가 대표적이죠. 중간 과정이었던 모듈을 없애버리고 칼날처럼 생긴 길고 평평한 모양의 배터리를 배터리 팩으로 바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비유하자면 짐을 두꺼운 캐리어에 패키징하는 대신 아예 짐에 단단한 케이스를 달아서 바로 실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간도 생겨나고 공간이 생긴 만큼 배터리를 더 담고 무게는 줄이고 이렇게 해서 효율과 밀도를 높여서 주행가는 거리가 향상되는 거죠. 현대모비스에서도 셀투팩 기술 연구 개발에 들어간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게 저온에서의 효율인데 이것도 기술 보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토리스 전기차에 들어가는 열관리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보통 열관리 시스템의 작동 구간은 영하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토리스 전기차는 영상 8도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더 높은 온도에서부터 열 관리를 해주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건 KGM이 잘했다, 이 덕에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 이런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은 제조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상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기술 개선과 보완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내연기관 차도 보면 연비가 아주 뛰어난 차가 있는 한편 그냥 평균치를 왔다 갔다 하는 차도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특별한 잣대, 엄격한 기준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계속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중국 생산 공장을 활용하는 브랜드들을 잘 파악해야 3년이라는 공백기 동안 우리 전기차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퍼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LFP 배터리는 겨울철에 무조건 반토막이 난다는 편견도 버릴 때가 됐습니다. 편견을 버린다고 표현해서 거창해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전기차가 아닌 자동차라는 제품으로 편안하게 바라보면 될 문제입니다. 이미 판매량이 시장 반응을 증명해 주는데 이걸 계속 외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진짜 무슨 배터리 주식에 물려있거나 업계 종사자 같은 이해관계자가 아닌 이상 이런 걸 중국 옹호라고 바라보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